윤석열 대통령의 이념전쟁은 좌빨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주도 면밀하게 진행되었음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데요. 구독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취임 초창기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경비하는 경찰 경비단에서 실탄 6발을 분실했잖아요. 전 이 당시에 이것 좀 구린내가 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건 몇 개월 뒤에 용산관저 경비를 수방사에서 바턴을 넘겨받은 것도 그렇고요. 취임 초창기에 이런 분위기는 비록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은 됐지만 마치 다윗의 기분 아니었을까요? 골리앗을 상대해야 하는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덩치가 큰 골리앗이라도 지난 5년간 마치 대한민국이 적화되어 자기들 세상이라 생각하면서 긴장 풀고 살았던 자들에게 바뀐 세상에 적응한다는 게 좀 버거웠나 봐요. 그러니 도끼 품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는 건건이 완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의 쿠데타를 주도했던 유삼영은 어쩌면 이용당하고 팽당할지도 모르고요. 해병대 전수사단장이란 사람 역시 그자의 길을 걷게 될 것 같고요. 이자들의 백민노총은 와야 되는 분위기고요. 아무튼 이자들이 벌린 일들 중에 자기들 뜻대로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쩐명이는 멍충멍충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는데 내건 조건이란 게 마치 난 굶어 죽을 거야 하고 하는 거랑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왜냐고요? 세 가지 조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뿐이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고요? 우선 첫 번째 조건 한번 볼까요?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어떤 겁니까? 인민인지 자유인지 모호하죠?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반국가 세력과 목숨 건 싸움을 하는데 말이죠. 무슨 민주주의를 훼손했단 말입니까? 이 땅의 인민민주주의를 훼손한 건 아니지 뿌리째 뽑으려 한 건 맞고요. 그런데 이걸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요? 여기가 북한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역시 일본 후쿠시마 처리수는 국제사회의 일원이면 누구나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하는 IAEA에서 문제없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이자들은 이 국제기구가 유엔 산하기구가 아니라는 거짓 선동을 하질 않나. 설명하기 위해 온 IAEA 사무총장에게 모멸감을 주질 않나 국격을 훼손하는 짓을 서슴지 않고 했잖아요. 이건 마치 범죄자가 판사의 판결에 불복해서 날뛰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고요? 국제해양법재판소장이 뭐라 하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죠. 그리고 마지막 국정쇄신하고 개각하라는데 그걸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면 여당할 이유가 없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국민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결과로 욕을 할까 뻔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이런 이룰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단식에 들어가는 이재명, 어쩌면 단식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나 끝나지 않겠어요? 아, 하긴 자기 말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사람이니까. 배고프면 딴 핑계를 대던지 그러겠죠. 아니면 꾸기 의원직도 유지시켜줬는데 누가 알아요? 꾸기가 몰래 빵 셔틀 해줄지? 그 있잖아요. 쩐명이가 좋아한다는 샌드위치 말이에요. 아침에 그거 하나면 하루 버티는데 문제 없겠던데. 그리곤 모르쇠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리고 말이죠. 멍충멍충하게 범죄 집단의 저승길을 단축하는 자가 또 있어요. 전라도 광주시장이란 강기정이란 사람 말이죠. 정일성이란 공산주의자 기념공원 문제로 난공불락이던 광주의 균열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덕분에 광주가 깨어나고 있고요. 그동안 이자들의 기에 눌려 살았던 전라도 지역에서 우파의 기운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어요. 전라도 젓발의 랜드마크 광주가 무너지면 전라도엔 아마 자유의 바람이 불 겁니다. 이거 아세요? 꾹꾹 눌렸다가 터지면 그 폭발력이 엄청나단 걸 말이죠. 게다가 한동훈 장관이 사형 집행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명분은 흉악 범죄자들한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지만 글쎄요. 결국 이건 여적으로 마무리될 것 같거든요. 법은 있지만 집행된 적이 없는 법 여적을 현실화하기 위한 단계 아닐까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행인 건 지금 국제사회의 분위기 역시 탈공산주의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친중이잖아요. 바이든 아들과 중국과의 관계를 비롯한 고위 인사들도 중국과 엮여있다는 의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대놓고 반중했던 트럼프 때보다 중국에 더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거든요. 중국이란 덩치 큰 불량 국가가 침몰하는 게 어쩌면 생각보다 더 빠를지도 모르겠네요. 그러기 전에 대만을 침공한다고요?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며칠 전 대만해에서 중국 최신형 핵잠수함이 침몰한 사고 들으셨죠? 이건 자유세계와 다르게 중국이란 나라에서 드러날 수 없는 사건이 드러난 거예요. 어쩌면 이 사건이 세상에 공개된 게 시진핑이란 독재자의 미래를 예측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상태에서 대만을 침공한다. 저라면 뒤통수가 간질거릴 것 같은데 그런 예감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게 얼마 전 미국 하늘에서 격추된 풍선 아닐까요? 시진핑은 몰랐다면서요. 아무튼 러시아는 완전 폭망각이란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일이고요. 그러니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방향을 현명하게 판단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연설에서 말했던 양날개 비유는 어쩌면 윤 대통령 자신이 살아온 가치관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방향을 정하고 고심 끝에 방향을 정했다면 그건 노받고 돌격 앞으로 가 그가 살아왔던 가치관일 수 있단 거죠. 만약에 국제 분위기가 미국이 침몰하고 일각에서 말한 중국의 부상이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만약에 말이죠. 그런 상황이었다면 윤 대통령의 방향은?
그건 결과가 너무 끔찍하기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한 방향과 국운이 상승의 기운을 탔으니 말이죠. 항상 사람들은 현재의 입장에서 과거를 보려 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인정하고 현재의 가치를 존중하는 일이 보다 현명하게 사는 삶의 지혜 아닐까요? 무슨 뜬금포냐고요? 다수의 사람들이 윤 대통령의 과거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전 김건희 여사 전화통화에서도 살짝 비쳤던 바로 그 문제 말입니다. 어쩌면 제가 초창기에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려는 기우였고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님과 박정희 대통령님의 뒤를 이어 이 땅의 가치를 지킨 대통령으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위대한 건국과 국부의 뒤를 잇는 대통령 어떠세요? 멋지지 않나요? 후세는 어쩌면 윤 대통령을 건국과 국부에 이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한 대통령으로 기억할 겁니다. 그런 이유로 전 윤 대통령의 지금의 가치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신이 정한 목표를 달성할 겁니다. 마치 윤석열이란 서울법대생이 사법시험을 구수한 것처럼 말이죠. 어떠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같으신가요? 그럼 좋아요하고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리포터 헬이었습니다.